오늘의 마지막 영상 거버넌스, 전자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 중심 거버넌스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버넌스 공부를 예전에 한 10년 전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해본 결과 지금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가운데 정부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인력도 전국에 다 퍼져 있고요. 공무원 말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기업이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은 공익보다는 기업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인력이나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것들은 정부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거버넌스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진 개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소 다를 수가 있고요. 정부가 거버넌스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정부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약간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정부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거버넌스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저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종교단체가 여러 가지로 봉사,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복리, 후생, 그리고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후원, 캠페인, 행사 등등을 거쳐서 거의 매일 한다고 봐도 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경우는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수많은 주체들 가운데 한 명이요. 개인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들이 모인 개인들의 자발적인 어떤 자원봉사, 자발적인 참여는 거버넌스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이 거버넌스 전체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개인이 각각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시간, 노력, 때로는 돈까지 포함해서 개인마다 나름대로 역량이 탁월하다고 하면 또 그런 역량이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버넌스에 다수 참여한다고 하면 거버넌스의 어떤 힘, 영향력, 전체적인 영향력은 더욱 막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목표를 빨리 달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좋다는 얘기죠. 과거에도 거버넌스라는 그런 모습은 이미 있었어요. 현실에 많이 있었고 거버넌스란 단어가 최근 3, 40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빈도가 증가했다는 거지. 이런 거버넌스와 같은 이런 협력과 조정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을 파트너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협력관계, 동반자관계, 그리고 국가끼리는 동맹맺자는 얘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워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동 협력 생산의 개념을 거버넌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라는 단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거지만 이 내용은 거버넌스를 이루는 내용은 더 과거부터 이미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도 모두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동시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형태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한 구분인데 어떻게 그런데 온라인만 하고 어떻게 오프라인만 하겠어요? 똑같죠? 뒤섞여 있는 거죠. 특히 요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문제에서는 온라인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좀 더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적인 거버넌스라고 할지라도 물론 정부가 많은 일을 하겠지만 거버넌스 안에서 정부가 많은 일을 하겠지만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의 어떤 영역이 이게 약간 옅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당연히 이해관계가 얽힌 그 주체들끼리는
뭐 이렇게 상당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겠지만 장벽 자체가 높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만약에 나도 그런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은데 나도 같이 끼워주면 안 될까? 근데 끼워주면 안 될까 얘기하는데 안 끼워줄래 하고 할 수가 없다고요. 아, 그렇잖아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겠다는 주체를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럼 같이 가는 거죠, 뭐. 그래서 이 정부 중심 거버넌스는 정부가 이제 거버넌스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는 한데요. 또 그렇다고 뭐 정부가 뭐 마음대로 뭐 다 내 말만 들어라 이거는 이제 그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뭐 정부가 말한다고 또 뭐 이렇게 일반 개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좀 만약에 불만, 난 그거 못하겠다, 뭐 그 왜 그러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면 정부가 하려던 것도 막상 딱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중심 거버넌스라는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거버넌스는 협력과 조정이라는 거, 그 단어 두 개만 알아두시면은 뭐 전자 거버넌스든 뭐 무슨 거버넌스든 간에 원리가 같아요. 이거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은 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저번에 간이 보고서 이제 작성하시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간이 보고서는 그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지금 생략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기말고사 책 한 권 어떻게 다 공부를 해요? 그래서 간이 보고서에 포함된 그 문제들은, 문제에 관련된 그 범위는 기말고사에 당연히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러 여러분 범위를 줄이려고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이고, 기한 내에만 제출을 해주시면, 반드시 기한 내에 딱 지켜서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뭐 충분히, 이건 잘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저하고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그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이라면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저 학기 초에 뭐 엑셀 같은 걸로 간단하게 또 이미 숙제를 간단하게 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적당한 수준 제가 잘 반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종강할 때 기말고사의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출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문제가 없어요. 좀 마감 기한 임박해서 거의 다 들으시더라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기말고사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어떤 지침이 있으면 제가 즉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원체 학교가 커요. 이게 10,000명 단위의 학교이다 보니까 이거를 결정을 한번 잘못하고 뭐 번복하고 이러면 이게 다 짜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지금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자 거버넌스를 어차피 배우셨으니까 앞으로 제발 시민참여, 대학생이 할 수 있는 시민참여는 아니면 말고요. 안 되면 마는 거죠, 뭐. 그래, 노력을 좀 해보시면, 그래, 내가 노력 한번 했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돼가지고 최종 선정이 돼서 그 활동을 해보셨으면은 여러분이 나는 정부 일에 안 맞아. 정부 일 할 만해. 정부 일이 나한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를 좀 구분하시는 그런 기준점이 되니까요. 많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